기계가 찍는 건 선명함이고 사람이 찍는 건 마음입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순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던 어느 아침.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69, 그냥 동네 사진 동호회에 들어간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가 찍는 건 선명함이고 사람이 찍는 건 마음입니다. 딱 이 한마디 때문에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딱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적어주세요.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퇴직한 지 꼭 4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분이니까요. 69의 나이,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아내와 둘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고 따뜻한 분이었지만 막상 학교 문을 나서던 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30년 동안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는데 퇴직증서 한 장을 받아드는 순간 그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런데 아내가 슬쩍 말씀하셨죠. 여보, 뭔가 배워보는 거 어때요? 동호회 어떤 게 있는데? 요리나 등산 동호회가 있대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네, 여보. 아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걱정스러운 그 눈빛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발견한 전단지 하나. 함께 찍고 함께 웃는 사진 동호회 빛의 발자국 신입 회원 모집 중.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에 잠깐 카메라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 그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첫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얼굴들. 그 사진들이 지금도 앨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별 기대 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날이었습니다. 동네 체육관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회의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몇 년씩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모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색한 느낌. 학교에서 새학기 첫날 교실에 들어서는 학생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고 잠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3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55살쯤 되어 보이는 분으로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회원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면서도 김 선생님은 뭔가 이물감을 느끼셨습니다. 모두가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만 낯선 사람으로 끼어 있는 그 느낌. 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 회원들끼리의 이야기로 흘러갔고, 김 선생님은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셨습니다. 그날 첫 모임에서 회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느끼셨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사진을 정말 진지하게 찍는구나. 카메라 기종 이야기, 렌즈 이야기, ISO 설정이니 셔터 스피드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져온 것은 퇴직 기념으로 아이들이 선물해준 미러리스 카메라였는데 솔직히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둘째, 자신이 이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구나. 대부분 50대였고 가장 젊은 회원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69의 김 선생님이 단연 최고령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요? 사람들 좋아요?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진은 나이가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임에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금씩 카메라를 배워나갔습니다. 유튜브에서 카메라 강좌를 찾아봤고 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꽃을 찍고 구름을 찍고 지나가는 비둘기를 찍었습니다. 잘 나온 사진도 있었고 영 어설픈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모임에 나갈 때마다 여전히 한 발 뒤에 서 있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서로의 사진을 보며 칭찬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따금 자신의 사진을 내보였지만 반응은 늘 어정쩡했습니다. 좋은 시도예요.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예요. 같은 칭찬도 아니고 비판도 아닌 말들. 그게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칭찬도 비판도 아닌 그 어중간한 반응은 어쩌면 이 모임에서 자신을 진지한 사진 찍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날 무렵 드디어 첫 야외 출사가 잡혔습니다. 봄 기운이 막 돌기 시작한 4월의 주말이었습니다. 야외 출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수변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봄꽃이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서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던 그 시기, 아침 공기는 서늘하고 투명했습니다. 빛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회원 12명이 공원 입구에서 모였습니다. 335 짝을 지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서로 포인트 좋은 자리를 알려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김 선생님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2달 동안 혼자 연습하면서 조금은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들어오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김 선생님이 찍은 것은 꽃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공원 한켠에 있던 벤치였습니다. 거기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깨가 살짝 닿을 듯 가까이 앉아 있었고 두 분 모두 공원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게 세월이구나. 저게 함께 산 시간이구나.
김 선생님은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움직여서 그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나서 화면으로 확인했을 때 뭔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노출도 살짝 오버였고 초점도 완전히 샤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느낌이, 그 공기가, 그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원들이 모여 각자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공유했습니다. 꽃 클로즈업, 물 반사, 나비, 자전거 타는 아이들 모두 선명하고 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자신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호숫가와 그 벤치의 노부부 뒷모습 사진을 회원들은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은 휴대폰이 더 잘 찍어요. 가볍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따뜻하게 조언을 건넨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 있던 한 회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른 사진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말수가 줄었습니다. 오후 출사도 함께 했지만 더 이상 카메라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69의 사진을 배우겠다고 나선 게 처음부터 무리였던 걸까?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라는 물음에 그냥 응, 재미있었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더 잘 찍어요. 악의 없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악의가 있었다면 화를 낼 수라도 있었을 텐데, 그냥 가벼운 농담처럼 건넨 그 말이 어쩌면 회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진지하게 대우받고 있지 않구나. 그건 사실 사진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의 문제였습니다. 69이라는 나이가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느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처음부터 신입 어르신으로 분류된 이상 다른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느낌. 그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퇴직할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이번에는 진지한 사진 찍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볍게 취급받는 느낌. 나이 때문에, 혹은 처음이라서, 혹은 그냥 아직 아웃사이더라서 진지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무시를 했다면 오히려 반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건진 한마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짧은 침묵, 그게 더 오래 마음을 울립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결심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동호회를 그만두는 것.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바빠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고 하면 됐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계속 다니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찍겠다고. 동호회는 계속 나가되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기대를 두지 않겠다고. 대신 새벽마다 공원으로 나가겠다고. 아무도 없는 시간, 빛이 가장 부드러운 시간, 그 시간에 혼자 찍겠다고. 그게 김 선생님이 그날 밤 내린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알람을 새벽 4시 30분에 맞추셨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새벽에? 하고 일어나셨다가 카메라 가방을 들고 나서는 남편을 보고 잠시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운동 다녀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가는지, 무엇을 찍으러 가는지,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호수 공원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새벽에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그 공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안개가 호수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빛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둠도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 어둠과 빛이 만나는 그 미묘한 시간의 공기는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수면 위에. 김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추셨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ISO를 올리고 조리개를 조였습니다. 2달 동안 유튜브를 보고 혼자 연습하면서 익힌 것들을 조용히 적용해 봤습니다. 어설프게 하지만 진지하게. 첫 번째 셔터, 두 번째 셔터, 세 번째 셔터. 그렇게 첫날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새벽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원 입구 쪽 오래된 벚나무 근처였습니다. 꽃은 이미 다 지고 없었지만 새잎이 돋아나는 가지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지나쳤으면 모를 장면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래 서 계셨습니다.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셨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도 없는 공원에 혼자 서서 그냥 빛이 나뭇잎 사이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딱 맞는 순간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흘째 새벽 또 나갔습니다. 일주일째 새벽 또 나갔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히 찍을 게 없어서 그냥 공원을 걷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찍겠다는 결심으로 나간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새벽 시간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 도시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시간. 안개와 빛과 새소리와 물소리만 있는 그 공간. 거기에 혼자 서 있으면 동호회에서 느끼던 어색함이나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회장님의 그 말, 요즘은 휴대폰이 더 잘 찍어요. 그 말이 새벽 공원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이 있고 물이 있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으로 30년을 보내셨던 분이기에 말의 힘을 잘 아셨습니다. 좋은 말이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새벽 공원에서 셔터를 누를 때 김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 맞아. 그 말이 회장님의 그 한마디보다 훨씬 크게 울렸습니다. 동호회 모임은 계속 나가셨습니다. 뭔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한 발 뒤에 서 있는 느낌, 여전히 어정쩡한 반응들, 회원들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안에 나이 많은 신입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섞여 있다는 느낌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벽 공원에서 다른 것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인정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러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정은 거기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은 새벽 공원에서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스스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출사를 시작한 지 꼭 30일째 되는 날, 동호회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 구청 생활사진 공모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우리 동네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출품해 보세요. 김 선생님은 그 공지를 보고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안개 낀 호수 위의 오리, 새벽빛 속의 나뭇잎, 그리고 그 벤치의 노부부 뒷모습, 야외 출사 그날 처음 찍었던 그 사진. 기술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만큼은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골랐습니다. 안개 낀 호숫가, 벤치에 앉은 노부부의 뒷모습. 사진 설명란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봄날 이른 아침, 40년을 함께한 시간.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호회 단톡방에 저도 냈습니다라고 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결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당선작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기대 없이 열어보셨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려상 김 작품 봄날 이른 아침 40년을 함께한 시간. 눈이 멈췄습니다. 잠시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내 이름이 맞나? 내 사진이 맞나? 맞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크게 기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내 사진이 공모전에 붙었어. 아내가 잠깐 멈추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찍은 사진이 어떤지 내가 아는데.
그 말이 새벽 공원에서 홀로 서 있던 모든 아침들을 한 번에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상식은 구청 1층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당선작들이 현수막과 액자로 전시되고 구청장님이 시상패를 전달해 주시는 아담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행사장 입구에서 우연히 전시된 사진들을 보다가 안개 낀 호숫가의 노부부 뒷모습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보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름. 회장님은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김 선생님이 단상 앞에 서셨습니다. 시상패를 받으시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뒷줄에 서서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사진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란히 서서 그 사진을 한동안 함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 참 따뜻하네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회장님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야외 출사날 요즘은 휴대폰이 더 잘 찍어요라고 말할 때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가볍고 아무 생각 없이 웃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진을 보는 눈빛, 그 안에 담긴 것을 느끼는 눈빛. 김 선생님은 잠시 그 눈빛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계가 찍는 건 선명함이고 사람이 찍는 건 마음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반성, 그리고 존중. 그날 이후 동호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원들이 김 선생님의 사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정쩡한 반응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어요? 이때 날씨가 어떠셨어요? 이 구도 어떻게 잡으셨어요? 같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은 어느 날 모임에서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새벽 출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른 아침 빛이 정말 좋죠. 김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 알아요. 그 말 안에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쌓은 시간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 선생님이 회장님에게 뭔가 반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말해줬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으로 증명하는 것,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입니다. 회장님이 그 사진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는 단순히 사진에 대한 칭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낀 김 선생님은 굳이 그 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게 진짜 통쾌함이었습니다. 조용한 통쾌함,
말없이 이긴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진 것.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 선생님이 새벽 공원으로 나간 건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나아간 걸까요? 처음에는 도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 찍겠다고 하는 것.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향을 바꾼 겁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비교에서 집중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그 방향 전환이 결국 그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존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고,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존중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것. 남이 나를 가볍게 볼 때 나까지 나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 누군가의 농담 같은 한마디에 흔들려서 내가 쌓아온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 김 선생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더 잘 찍어요라는 말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새벽 공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선택 안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찍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상대방의 존중도 이끌어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69. 우리 사회에서 69이라는 나이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은퇴 후의 노인, 배움의 시기가 지난 사람,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님의 그 말도 어쩌면 그런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을 겁니다. 아기가 없어도 무의식적인 편견은 말과 행동에 스며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선을 언제까지 내 것으로 받아들일 건가요? 나이는 숫자입니다. 물론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기억력도 체력도 달라집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능력 그것이 나이에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69의 김 선생님이 찍은 그 사진이 왜 따뜻했을까요? 거기에는 69년의 삶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30년, 아내와 함께 걸어온 수십 년,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기쁨과 걱정, 그 모든 것들이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 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25살이 찍을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더 잘 찍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느낌, 그 마음의 온도, 그건 살아온 시간이 주는 것입니다. 기계가 찍는 건 선명함이고 사람이 찍는 건 마음입니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70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80에 개인전을 연분, 65에 외국어를 배워서 70에 그 나라를 혼자 여행한 분, 58배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잠깐 흔들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인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그냥 편하게 쉬지 이런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대부분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그 결과들이 말보다 훨씬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김 선생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이 때문에 혹은 남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서 지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하세요. 새벽 공원처럼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도 셔터를 누르듯 그냥 계속하세요.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에 늦었다 했고, 60에도 늦었다 하고, 70에 더 늦었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69은 내일이면 70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69의 사진 동호회에 들어간 것처럼, 아내의 격려 한마디에 문을 두드린 것처럼, 상처받은 그날 밤 포기 대신 새벽 공원을 선택한 것처럼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공원, 안개 낀 호수, 벤치에 앉은 노부부의 뒷모습, 그 사진 한 장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69의 나이에 상처 하나를 들고 새벽 공원으로 나간 한 분의 이야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상처가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쌓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어딘가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처가 언젠가 어떤 새벽 공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셔터를 계속 누르세요. 반드시 그 사진이 말해줄 날이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고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계시든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적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기계가 찍는 건 선명함이고 사람이 찍는 건 마음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아니면 새벽 공원으로 나가는 그 장면이
아니면 회장님의 눈빛이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